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했다. 이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저는 생생해요. 저 세대 때 직접 교육받고 외우고 암송하고 외우지 못하면 야단 맞고 매 맞고 했던 그런 시절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상당히 정성 들여 쓴 거예요. 상당히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무슨 큰 행사 때 타임캡슐에 넣어가지고 어딘가에 땅에 묻었다가 그때 이제 뭐 30년인지 50년인지 뒤에 이렇게 한다, 개봉한다 라고 하고선 타임캡슐에 묻었던 거를 근래에 그 해가 돼가지고 개봉한 거야. 저게 1년 전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받았는데 보니까 몇 년도더라?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73년 73년이면 유신헌법 72년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아주 그냥 그야말로 유신체제가 아주 그냥 저기 했던 해였죠. 그때 저거를 다 외우시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겠죠. 그 시험도 보고 못 외우면 그 야단 맞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최근에 서울역에서 광화문에서 아니면 청와대 앞에서 일종의 극우 성향의 집회 시위가 지금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집회 현장에서 이 국민교육헌장이 다시 낭독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뭐 성조기가 등장하는 것이야 한미를 혈맹으로 생각하고 반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극우 집회이기 때문에 성조기 등장하는 것이야 그냥 그렇다 쳐도 최근에 한일 무역 분쟁 와중에서 일장기가 등장하고 우길기까지 등장하고 이스라엘기가 등장하는 현상들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저게 뭐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설명이 필요하죠. 국민교육헌장이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지금에 와가지고 민주화가 한참 진행된 지금에 와서 이걸 다시 꺼내 읽고 대중 군중 집회에서 이걸 낭독하고 그것도 정치인이 현역 정치인 그리고 교수가 청년들이 이런 현상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비슷한 현상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890년에 일본에서 교육 취거가 이제 공포가 됐고요. 19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8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두 개 상당히 비슷한 어떤 기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평가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장의 흐름이나 뭐 분량이나 그 세계관이 상당히 흡사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개인의 덕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제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거고 일본의 과거 1890년의 교육 추구에서는 천황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름받고 이게 이제 신민의 도리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시 군국주의 전체주의의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천황 대신에 국가와 민족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좀 다르고 그 외의 기조는 대부분 비슷해요. 일본의 교육 추구도 그렇고 국민교육헌장도 그런데 이 유교적인 어떤 그런 전통적인 도덕 혹은 그런 질서, 충과 효를 일단 강조를 하고요. 충과 효를 강조를 하고 상당히 수직적인 이런 세계관에 입각해 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종의 전체주의 교육, 즉 말하자면 개인이 없는 거죠. 누구나
개인은 사람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 요새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개발, 자기 실현, 자기 자아 발달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것에 기초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어떤 그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민주 시민으로서 이것이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민주주의 사회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지침이 되는데 이런 국민교육원장이나 일제 때 교육치고에서 나타나는 철학은 개인이 국가에 일본의 교육치고 같은 경우에는 천황을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필요를 위해서 개인이 복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회를 지향하면서 국민 개개인을 그 사회에 맞는 어떤 부속품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많이 닮아 있다. 지금 아베 수상이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경화, 그 옛날 군국주의 부활, 또 헌법 평화헌법 개정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교육치고를 다시 끄집어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교육치고를 단서를 달긴 하지만 학교에서 다시 이걸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거기는 정권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일부 극우 진영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극우적인 주장이 일본에 가서 활용되고 또 실제로 노골적으로 일본 아베 정권의 편을 들고 한국에서 그리고 양쪽에서 국내 체제 면에서 상당히 그 전체주의 혹은 교육으로 따지면 국가주의 교육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국가의 부름에 마땅히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날 이게 일본 군국주의 때 봤던 우리나라 유신 체제 때 봤던 이런 움직임들이 두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시 지금 발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뭐 다 알려진 얘기니까 일제 때 그 일본 육사를 나와서 사실은 일본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말하자면 탄압하고 잡아가고 했던 그런 친일군의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철저하게 일본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 혹은 군국주의적인 군사교육을 받았고 또 그 정신을 가지고 한국의 조선의 어떤 그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그런 청년기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식민사관 혹은 일본식 통치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했거나 그걸 이제 그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냥 막연히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움직임까지 있으니까 그냥 그것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몇 가지 공적 혹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적 중에 국민교육헌장이 대단히 잘한 것이었다. 그렇게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 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철저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저는 봐요. 진정한 의미의 극우죠. 극우고 우경적인 사고고요. 이 극우 성향이
극우적인 이제 이런 주장들이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혹은 국민들의 뭐 일각의 여론이 뭔가 불안하다, 혼란하다, 혼란스럽다. 그런 불안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불안 심리가 있고 생활도 뭐 지표상으로는 뭐 계속 한국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지만 성장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피폐하다고 느끼는 계층들, 서민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서 그리고 이제 이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계속 뭐 예를 들면 얻어 터지고 뭐 어떤 우리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통치자를 이제 희구하는 그런 심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 강력한 통치자의 모델로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술자석에서 하는 얘기들 보면 한국 국민들은 패서 다스려야 된다. 한국 국민들은 어쩔 수 없다. 맨날 싸움하고 맨날 자기들 그 국민들끼리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해서 군인이 통치하는 게 차라리 맞다. 한국 국민 성에 비춰보면 그런 정서가 묘하게 이제 물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리고 어떤 계층에 따라서는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규합해내는 정치 세력이나 지도자가 등장하면 이게 급속도로 결집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사석에서 투덜투덜 하거나 그냥 개인적인 불만을 이렇게 사석에서 토로하는 정도였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결집해내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의 과거의 역사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끄집어낸 하나의 구심점일 수 있는 거죠. 구심점 모델. 1980년대 말, 어쨌든 1990년경부터 소위 말하면 잃어버린 20년,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20년을 거치고 나서 일본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죠. 경제력도 땅에 떨어졌죠. G2 하면 옛날에 그전만 해도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제 세계 경제의 막강한 두 나라였는데, 중국 요새 G2 하면 미국하고 중국을 얘기할 정도 일본이 밀렸단 말이에요. 경제력도 그렇고 한쪽에 한국이 막 치고 올라오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일본의 국민적인 자존심, 세계적인 영향력 다 땅에 떨어져요. 지금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극약 처방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대단히 불안하고 취약하고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몰라요. 아주 예외적인 아주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도. 자, 이게 잃어버린 20년이 이었죠. 2011년 되면 일본 그 대지진이 나죠. 하고 원전 폭발 사고가 나죠. 이것이 또 한 번 이제 일본을 완전히 그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죠. 2011년.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나 분위기가 좀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가 등장할 때 내세웠던 강한 일본이거든요. 과거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본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일본 국민의 자존심을 이제 이렇게 부추기고 자극하는 거죠.
강한 일본에 맞는 어울리는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평화헌법은 기형이다. 일본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헌법 개정인 거죠. 그 다음에 강한 일본을 뭐 내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일본이 잘못했던 한때 일본이 사죄했던 혹은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수정하고 부정하고 일본은 침략 전쟁 한 적 없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하고 난징 학살이나 위안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없었다.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우경화가 아베가 2012년에 등장하고 그런 일본 국민의 허탈해하고 만 이제 의기소침하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진 이런 당시 이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서 그걸 이제 말하자면 강한 리더십, 강한 일본을 치고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죠. 일본이 지금 급격하게 정권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우경화가 급속하게 가는 것이고 지금도 우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이 일본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 그러니까 군국주의 시절이에요. 그게 천황이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일본을 통일하고 국민을 동원해서 말하자면 미국과도 싸우고 아시아를 제패했던 이런 시절이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화려했고 일본이 가장 전성기였던 시절이었는데 우경화한다는 얘기는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언제 침략 전쟁에 다시 나설지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물론 그때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총칼로 하는 영토 전쟁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침략 본능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거고요. 일본도 지금 와서 과거 군국주의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고 한국 남한에서는 끊임없이 친일 했던 사람들이 전 영역에 포진해 있으면서 물론 겉으로는 반공을 내세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일본의 극우 세력하고 결탁하고 연결되면서 한국을 끊임없이 우경화하려고 하는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맥락에서 교육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일본은 교육치고고 한국에서는 국민교육 현장이다. 이 두 개가 과거 역사의 유물로 이렇게 사라진 듯 했지만 최근에 와서 일본은 2014, 1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물 밑에서 있던 것들이 지금 그 수면 위로 아주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 위에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